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8월 증시도 참 순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지긋지긋한 하락장을 보내고 나서 또 이렇게 8월 첫날부터 증시가 좀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힘이 빠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장의 연속이네요. 정말 쉽지 않은 장입니다. 이러한 장세는 정말 최근에 작년에도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한 2005년, 2015년도 그때의 느낌도 나고요. 매해 7월, 매해 5월 네, 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해서 시장을 관망하며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부터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줄 것 같던 증시가 오늘 오전에 사실 전일 뉴욕 증시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하락 압력을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는 사실 모두가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시작은 하락을 할 거고 동결이 되면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동결이 되면서 인하가 되면서 큰 블랙스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파월의 멘트가 조금 약했다라는 거죠. 향후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멘트로 시장의 충격이 가해졌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금리 인하가 사실은 꼭 증시의 호재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2008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하가 있던 시절에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게 되죠. 여러 가지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자본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선제적인 금리나 조치로 지금 시장은 해석이 되고 단기적인 호재로만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미 이러한 호재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지금의 하락의 원인은 대외적인 리스크고 그동안에 불안했던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파월 관련해서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시장을 봤고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시장이 급격히 하락을 했죠. 0.9%까지 순식간에 코스닥이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갭하락 출발을 하면서 급격하게 빠졌던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전에는 그 반등 하락폭을 전부 다 반등을 시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수급에 의한 반등이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의 수급으로 상승이 이어졌던 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급의 연속성이죠.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고 기관이 이제 오늘처럼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 추가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확신도 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8월 2일 이 대외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벌벌 떨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630포인트를 다시 넘지 못하고 6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만에 하나 600까지 떨어진다 해도 버텨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버텨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 때는 잔고 선절을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중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면 비중을 소폭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매일매일 단기 트레이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단기 트레이딩에서 버는 돈만큼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현금이 확보가 됩니다.
현금이 이렇게 차곡차곡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을 단기 트레이딩 하는 돈은 뭐 일정 부분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스윙이나 이런 장기 보유한 종목들이 사실상 피해가 크지만, 지금 시점에서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장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줘야만이 전체 증시의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일단 600포인트까지 뭐 열어두고 버티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0포인트를 깬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2015년도 보다 경기가 안 좋구나, 이제 금융위기 근처로 가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증시가 급격히 빠지고,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나중에 뭐 부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된다라든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했을 때는 뭐 깰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내일 이제 한미일 외교 장관급 회담이 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하락을 좀 가속화시켰던 부분은 중간에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권오 외무상하고의 이제 짧은 만남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죠. 뭔가 타결되고 바뀌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네, 이런 부분에서 오후에 증시 하락하는 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는 하루가 됐죠. 공포에 의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전일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또 미 증시를 짓눌렀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났는데 빈손으로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미국에서 중재가 나섰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근데 사실상 중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철회를 할 것이냐라는 거는 저희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로 굽힌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우리는 좀 지켜보고 협의를 한 이후에 결정은 뭐 한 달 뒤, 3개월 뒤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이제 진행이 돼요. 이런 법안 처리가 4시 이후에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따로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참생법 관련 주식이 어제 이어 오늘까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만약에 제 영상이 끝난 이후에 창생법 등 이런 민생 법안이 일단은 통과가 되면 또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제약바이오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조금 집중 케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일 하락으로 장초 관심 종목 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한가가 속출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에 전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좀 했죠. 내일 아침에 이게 속출하는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이제 뭐 하락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으로 종목을 많이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그럼 한 번 더 나오면 2회겠죠. 근데 아직은 신용이 많이 안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일하고 모레 증시에서 체크를 해보고 네,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는 일단은 기관계의 개입이 좀 있었어요. 기관계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뭐 팽팽한
흐름을 보여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다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큰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으로 강력한 매도가 들어왔고, 이 시간이죠. 오전에 이 구간에서 코스닥을 상승을 시키는 이 힘이, 개인들이 이 바닥에서 한 천억의 베팅이 들어가면서 지수를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린 거를 이제 상태에서 외인이 팔아버린 거죠. 여기서 이 섹터가, IT 섹터가 많이 오늘 시장에서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쪽, 뭐 반도체 장비 뭐 등등 할 거 없이 전부 다 제조, IT 제조 섹터가 크게 오늘 하락을 좀 맞은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증시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간 외인과 기관들이 모았던 섹터를 한번 크게 내려쳤기 때문에 조금 이쪽 섹터에서 손실폭이 확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한번 보죠. 지금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2000선까지는 내려다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000선까지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 빠지는데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고 대응을 하고, 코스닥은 60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빨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구간이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한 방에는 깨지지 않아요. 이 이후에 이제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 형태 자체로는 좋지 못하죠. 여기가 또 밀리면 이게 굉장히 괴로운 구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하는 흐름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허나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봉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 이렇게 돼 버려요. 원래 음봉이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면 5개가 돼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되는데, 이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 한번 없이 빠졌습니다. 되돌림 한번 없이 빠졌고, 이때와는 또 다른 구간이기 때문에 되돌림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 반등을 보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좋겠다 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진행하죠. 일단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좀 보고요. 삼성 SDI는 이 구간 안에서도 갭을 들고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네요. 참 대단한 종목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일단은 기관이 그간 팔다가 다시 기관이 좀 개입을 했어요. 일단은 다른 건 없습니다. 국내 증시 대장이 버텨줘야 되고요. 대장이 뭐 여기서 좀 깨더라도 이런 구간까지 열어놓고 여기서 박스만 계속 가주면서 뭔가 투자에 대한, 그리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에 자꾸 던져줘야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할 거고요. 하이닉스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박스권으로 갈 흐름이 높다라고 보여줘요. 박스권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럼 파미셀 먼저. 오늘 시가 베팅을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파미셀 시가를 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가를 안 하고 다른 종목을 했는데, 시가 베팅을 했어도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파미셀은 갭이 크게 떴고,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좀 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때 만 하다가 좀 놓친 구간입니다. 사실 이 구간 안에서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좀 놓쳤고요. 파미셀은
지금 결과가 나와봐야 돼요. 참새법이 나와봐야 되는데 내일 뭐 전략을 본다면 지금 여기 있는 61선 부근에서 뭐 하락 출발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생긴 오늘 첫 스타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미세를.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놓고 좀 보겠어요. 내일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오늘 이제 좀 뭐 크진 않은데 뭐 비교적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얻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네 괜찮은 단기 트레이딩이 됐어요. 단기 트레이딩 됐고 사실 이 구간에 내려왔을 때 좀 보려고 했는데 더 많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재료가 이제 뭐 구글과 뭘 한다라는 재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황적으로 전일장 뭐 빠른 상한가에 한번 들어갔죠. 근데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재료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 크다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매매를 할 거고, 이제 내일 시가 갭으로 좀 하락으로 출발하면 좀 그때 좀 봐볼 생각입니다. 컴퓨터가 조금 갑자기 이상하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이런 구간에 대한 네, 이해를 보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추가 관심 종목으로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추가 관심 종목을 AD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이런 매매를 될 수 있다면 이런 매매를 해 보려고 해요. 지금 조금은 다른 케이스긴 한데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AD 테크놀로지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내일도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일단은 뭔가 이 종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찾아보니까 찌라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TSMC는 이제 TSMC ATEC 테크놀로지 국내 단독 협력사 지 박탈, 삼성과 협력설이 원인, 이런 뜬소문 해서 주가가 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소문에 의한 상승은 또 수급이 들어와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응의 영역으로 놓고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하락 장세에서 버텨준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종목이 강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것도 신고가를 쳐서 추세를 바꿨는데 일단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커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보면서 여기서 또 박스권을 그리는지 여부까지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얘가 갭을 들어서 이 갭을 메꾸고 올라가 줘야 진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뚜렷한 건 없네요. 그리고 LG전자를 어제부터 관심주로 좀 넣었는데 전반적으로 LG전자 상황은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하락을 추세대 밑에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추세대는 깼죠. 하나, 장기 추세대에서 올라오는 이 구간에 하나 깼고, 이때 구간에서 바로 아래 구간까지
열어 놓겠습니다. 아래 구간까지 열어놔서 얘가 어디까지 빼는지 보고, 또 이런 구간까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다 빼주는 모습까지 지켜본 다음에 이거를 좀 언급을 드릴게요. 충분히 대형주를 잘 올려놓고 시가총액 15조짜리를 뭐 며칠 안 돼서 23%면 잘 뺐죠. 한 30%까지 뺀다면 한번 그때 봐볼만 합니다. 반토막 내지는 않겠죠 이거. 그리고 동진 세미캠 어제 이후에 안 본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을 해줘서 그냥 일단은 더 넣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뚫으면서 올라가 줘야 돼요. 뚫으면서. 그래서 오늘과 비슷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정도는 매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후성이 지지부진해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힘들게 하고, 시간 외에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시간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을 한 3일 정도 만들어 놓고 한번 반등할 때, 이제 5일선을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올라가면 5일선을 한 번 정도 타고 양봉이 2번 딱 더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서암기계공업 빼고 화천기계.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종목들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은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 고가권이라 트레이딩 영역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원하는 구간대에 거의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살짝 밀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받아보고요. 여기에서 여기 이탈하면 바로 손절, 바로 올라가면 네 일단은 네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이 근처까지 밀리면 이 근처에서 한번 봐보고요. 화이트리스트가 추가돼서 뭐 간다라는 내용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작기계 쪽도요. 그래서 하루만 더 볼 예정이고, 지금 OLED가 HB도 그리고 AP 시스템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들어오고 시장 돌아가야 이쪽 섹터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수소차 쪽인데, 일단 주정이나 JNK 히터 정도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JNK 히터가 먼저 이슈를 동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시가 밀리면 시가 이하에서 그리고 당일 저점 이탈하는 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하는 지점에서 아래 꼬리를 잡아가지고 볼게요. 이것도 뭐 드림 시큐리티나 클래시스나 비슷한 내용의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대주전자 재료, 얘는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고, 어제 뭐 종가했던 A스토리 시장이 아침에 안 좋아서 그냥 시가에 매도를 다 해버렸어요. 이거는 시가에, 그러니까 뭐 매수가에서 매도가 끝나버렸죠. 이건 나중에라도 좀 보려고 해요. 얘는 공모가가 14,700원인데 지금 공모가 이하로 지금 떨어뜨려 놔서 시장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도 다 물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있고, 지금 오늘 제가 봤던 종목이 슈프리마 ID라는 종목을 신규주를 매매를 한번 했어요. 아이디를 장중에 매매를 했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에서 한국 바이오젠이 엄청 강했습니다. 엄청 강하고 이 거래 대금도 3,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한국바이오젠하고 슈프리마 아이디를 또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공략을 못하고 좀 슈프리마 아이디를 공략을 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구간에서 잡았나? 네, 장초에 잡았으니까 최저가 부분에 잡았죠. 최저가 부분에 잡아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매도를 처리를 했으니까 괜찮은 수익은 났어요. 이거 괜찮은 수익은 났는데 나중에 얘도 보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거보다는 슈프리마보다는 한국 바이오젠을 좀 내 아래 꼬리를 잡을 매매를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프리마 아이디는 오늘 매매한 거고 한국 바이오젠으로 넣어서 보고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뭐 정보 같은 거 보려면 여기 38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뭐 공모주 청약 일정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청약 경쟁률이 어떤지 이거 체크해서 보고 확정 공모가 이거 봐서 상장할 때 공모가 대비 얼마나 뻥튀기가 됐나 그거 체크를 하고요. 당연히 이게 많아야죠. 1000대 1이잖아요. 1000대 1 그럼 강하죠. 얘도 나쁜 건 아니에요. 700대 근데 1000대 대모 얼마나 강했습니까? 상한가 이렇게 가고 A스토리는 인기가 좀 없었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 주가가 좀 낮습니다. 허나 텐센트라는 또 보표가 하나 튀어나오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플리터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종목에서 시세가 좀 폭발적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공략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내일도 하나 신규 상장하네요. 내일 상장이 덕산 테코피아가 내일 신규 상장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 덕산 네 얘가 예정이니까 내일 한번 봐보면 되겠네요. 시장 무지 쉽지가 않네요. 시장 무지 쉽지가 않고 네 이런 장 최대한 몸살해야 될 시장 같습니다. 맞다. 또 반도체 장비 쪽 빠지면 좀 그러니까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지금 다 안 좋아요. 전부 다 안 좋고 사실 이 추세 때 하단도 이탈을 해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 영향이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봅니다. 일단은 버텨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밸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단기 좀 강한 종목 위주의 매매만 진행을 해야 되는 좀 굉장히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네 희망 잃지 마시고 네 좀 비중 관리 잘 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